2017년 5급 공채 자리에서 기출풀이 두 번째 파트 2에 해당하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가책형이고 21번부터 40번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볼게요. 3년 동안 A국의 13대 수출 주력 품목에 관한 자료인데 옳은 거를 일단 고르라고 합니다. 표 1은 수출액 대비 주력 그 품목의 수출액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13대 수출 주력 품목 중 14년에 수출액이 큰 품목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반도체, 석유, 자동차, 일반, 석유화학, 선박류라고 했어요. 여기는 수출액 비중인데 수출액이 큰 품목을 물어서 이걸로 봐도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온 거는 A 국가 전체 그 수출액 여기서 해당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이거를 공통 분모로 가집니다. 따라서 분자끼리는 당연히 이 비중 차이가 되겠죠. 그게 결국엔 수출액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걸 X라고 주면 여기다 퍼센티지를 곱한 게 가전의 2014년 수출액 이런 의미니까. 자, 그런 의미 맥락에서 보면 1등, 그 다음에 석유 제품 8.88보다 큰 거 없죠. 2등, 그 다음에 3등이 누구야? 자동차 맞죠? 그 다음에 일반 기계,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 다음에 선박류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주력 품목 중에서 13년에 비해 15년에 전체 수출액 대비, 이건 그냥 비중이 상승한 것만 찾아달라 이런 뜻이니까 상승했으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7, 7개 맞죠? 그럼 일단은 3, 5 중에 답이 나오고 디귿을 볼게요. 자, 수출 주력 품목 중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품목의 순위는 13과 14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일단 1등입니다. 여기서도 1등을 찾아보면 1등이고, 여기서 2등은 누구일까요? 평판 디스플레이. 여기서 2등은 누구일까요? 여기 또 똑같습니다. 자, 3등을 볼게요. 그 다음에 8.33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됐고, 3등까지는 똑같네. 그럼 4등을 보면 또 누가 있죠? 아, 죄송해요. 3등이 얘가 아니라 얘죠. 취소. 자, 1, 2, 3. 얘는 3등이, 얘가 안 되죠. 얘가 3등이죠. 벌써부터 여기서 이렇게 순위가 달라집니다.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22번. 남성 육아휴직제 시행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 시행 기업 수가 이거, 직원 수가 이거. 1번 볼게요. 13년 이후 전년보다 참여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네. 자, 이거 그냥 단순히 봐도 여기서 1만 명을 증가했고 얘는 1만 명이 안 되니까 2015년에 가장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근데 시행 기업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해도 15년이나 묻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2,000개 미만으로 증가를 했죠. 여기다 2,000개를 더하면 7,664가 되니까. 근데 7,686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2,000개 미만으로 증가를 한 거겠죠. 하지만 얘는 2,000개를 넘었죠. 가볍게 봐도. 세세하게 계산을 요구하는 선지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남성 육아 여기서가 더 큽니다. 시행기업 수의 그 증가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15년에 21,530명이고 12년에 7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3,200으로 그냥 깔끔하게 봐도 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7배를 해주면 22,400 정도 되죠. 어찌됐건 3197과 3200은 고작 3명 차이입니다. 따라서 7배, 즉 21명을 22,400에서 빼줘도 얘보단 큽니다. 따라서 7배가 안 된다는 거죠. 시행기업당 참여 직원 수가 가장 많은 애는 15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봐도 7,686에 2배를 하면 15,000 몇 정도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 2.xx가 되겠구나. 자세히 구하진 않아도. 하지만 얘네들은 2가 되지가 않아요. 다 2 미만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5번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참여 직원 수 연간 증가 인원의 평균은 6,000명 이하이다.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 이게 숫자가 4년이라고 해서 곱하기 4를 해서 24,000명 이하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평균 증가 인원은 하나, 둘, 셋. 즉 3년 동안 여기서 여기 증가한 인원을 3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3을 곱하면 18,000명 이하가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여기서 직원 수에다가 18,000을 더했을 때 얘를 한번 볼게요. 21,197명이죠. 근데 얘 21,000
530명이죠. 뭔가 느낌이 오는 거 없나요? 무슨 말이냐면 18,000명을 더했는데 얘보다 그러니까 18,000명을 여기다 더했는데 얘보다 적어요. 그 말은 18,000명보다 더 많이 더해줘야 얘가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연간 증가 인원의 평균은 6,000명을 초과해야겠죠. 이하가 아니라. 23번. 질병 진단 키트 임상실험 결과가 옳은 거를 일단 고르라고 하고 A, B, C, D 키트가 있어요. 자, 키트당 피실험자 24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고 민감, 특이, 양성, 음성 예측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다시 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보기로 들어갈게요. 자, 민감도 가장 높은 거 A라고 했어요. 민감도가 뭡니까? 질병이 있는 피실험자 중에서 임상실험 결과 양성 이거지. 여기서 분의 이거, 여기서 분의 이거, 여기 분의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자세히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면 12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120이 아니라. 12분의 10이면 약분해서 6분의 5가 됩니다. 얘는 11분의 8이 되겠죠. 나머지는 12분의 얘는 3분의 2가 되고요. 얘는 5분의 4가 되네. 얘는 80%. 이 분수의 소수표현에 의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66.7. 얘도 암기해야 돼요. 얘 72.727이 어쩌고저쩌고 할 겁니다. 왜? 11분의 1이 9.09%니까. 하지만 얘는 83.33이죠. 왜냐면 6분의 1이 16.67이니까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데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A가 맞고요. 자, 특이도를 물어봤네. 질병이 없는 이제 실험자 중에서 음성, 그러니까 이제 이거분의 이거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B라고 했죠. 가장 높은 애가. 근데 B는 똑같이 3분의 2다. 그쵸? 하지만 얘를 볼까요? 특이도가 질병이 없는 애 중에서 음성이니까. 그럼 얘네 둘을 안 봐도 얘는 6분의 5잖아. 여기 구해놨죠. 그쵸? 이미 이거 A가 B보다 커요. 근데 가장 높은 건 B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나머지 얘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제거해주고 디귿은 보상이라 생각합시다. 리얼 보죠. 왜냐면 기억 니은을 충실하고 착실하고 아주 확실하게 명료하게 딱 구해놨는데 이 두 가지 선지에서 디귿은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디귿은 그냥 넘어갑니다. 실전에서. 물론 사후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때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걸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질병 진단 키트 D의 양성과 음성은 동일하다 라고 물어봤는데, 자, 임상실험 결과 양성인 중에서 질병이 있는 거 여기분의 이거, 그 다음에 음성은 여기서 없는 거. 자, 딱 봐도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10분의 8이고 14분의 10이죠. 자, 10분의 8 약분할 것도 없다, 그죠? 얘네들은 같지 않아요.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볼게요. 결함이 있는 베어링 610개의 추정과 실제 결함 원인이 이렇게 돼 있고 옳은 걸 일단 골라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자료에 이제 두 가지의 그 분류되는 그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도 어차피 다시 봐야 되니까 기억부터 갈게요. 전체 인식률은 0.8 이상. 자, 인식률은 무슨 뜻이냐? 추정에 해당하는 베어링의 개수랑 동일한, 이게 이거지. 이렇게니까 이 동일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정 결함 원유는 610이었으니까. 자, 610에다가 0.8 이 정도는 암산하셔야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붙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는데 뭐 저도 물론이거니와. 그럼 488을 넘어야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90, 90이면 182인데 183으로 치고 얘랑 그럼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270이죠. 270에다가 자세히 계산 안 해도 얘는 뭐 153 정도 되겠지. 150으로 봐도 돼요. 얘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더해서 아무리 뭘 지지고 볶아도 488을 넘을 수 없어요. 그 말은 80% 미만이란 소리지. 자, 여기선 니은이 동일하죠. 넘어가시고 디귿. 불균형 결함 인식률은 외륜 결함 인식률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인식률은 추정에 해당하는 거에서 실제 추정이 동일한 거. 즉 이거네요. 115분의 87과 133분의 외륜이니까 여기 이거를 비교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원래라면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은 계산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해설이니까 이렇게 빼놨는데, 자, 여기서 5가 증가하고 여기서 18이 증가합니다. 간단하게 보아도 얘는 10% 이상 증가했지만 얘는 10% 미만 증가입니다.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는 불균형이었으니까 낮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이거?
답이 나와버리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아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옳겠네요. 25번 볼게요. 실전에선 솔직히 이거 보면 당황하다기보다는 웬만해선 사람들도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넘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다음 턴에 와서 풀어도 되니까. 자, 가불병정 시험 성적이고 옳은 걸 골라라.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A와 B로 산정한 병의 순위는 동일하다. 그 말은 A, B 방식으로 일단 순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총점이 높은 학생대로 하되 동일한 경우 국어 성적이 높은 학생을 따진다 라는 부분이죠. 언젠간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한번 저는 구해보겠습니다. 뭐 구하지 않고 풀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구해서 푸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 풀이가 정확하다, 100% 맞다 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제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5지면 160이고 이거 뭐야? 170인가? 160, 170, 330. 얘는 90, 90, 180, 250. 90, 90, 180. 그럼 몇이지? 340인가? 다시. 181, 90, 270, 340 맞네요. 자, 그러면, 이걸로 따졌을 때는 일단 병의 순위는 몇 등이죠? 1등, 2등, 3등이다. 그죠? 그럼 B방식 갈까? 자, 과목별 등수의 합이 작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1, 2, 3, 4. 자, 그럼 등수를 매겨야겠죠? 1등, 2등, 3등, 4등. 자, 1등, 2등, 3등, 4등, 1등, 2등, 3, 4. 자, 그럼 이제 더하면 되죠. 여기다 더해줄게요. 몇이야? 8. 얘는 6, 10, 12. 아이고, 숫자가 날라가네. 4, 4, 8, 11. 얘는 3, 7, 9.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1등, 2등. 자, 다시. 1등이고, 잠깐만, 등수합이 다시 한번 계산해볼게요. 1, 3, 4, 3. 그 다음에 2, 4, 1, 2. 4, 1, 1. 3, 2, 3, 4.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순서니까 갑 1등, 2등, 3등이 맞죠. 기억은 옳습니다. 다소 기억 선지를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는데, 이거를 왜 구해놨냐면, 니은 디귿 선지를 풀려면 분명히 여기서 구해놓은 결과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 이 시험 그 성적, 순위 산정 문제는 순위 산정 문제에 뭔가 시스템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자, C방식으로 산정한 정은 2위다라고 했는데 80점 이상의 과목 많은 순서대로 1, 2, 3, 4를 하라고 했어요. 헷갈리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가불병정. 이것도 팁입니다. 모음으로. 왜냐면 갑 이런 거 쓰는 거 좀 시간 더 걸리잖아요. 이거 하면 몇 초 단축되잖아요.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고. 자, 그러면 과목수가 3개가 동일한 애들이 많으니까 A 방식에 따라 산정한 순위가 높은 학생을 순위로 한다. 자, 얘네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아? 1등, 2등, 3등이지. 1등, 2등, 3등, 꼴등.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해놓은 거예요. 분명히 쓰이니까. 자, 그럼 C 방식으로 가불병정인데 2등 맞죠? 자, 그러면 4, 5 중에 답이 나오고 디귿 볼게요. 정의 과학 점수가 95점이라면 이게 95가 된다면 B방식으로 산정한 값순위는 2위가 된다. B방식이 뭐였죠? 과목별 등수의 합이었죠. 여러분 이걸 보세요. 95점으로 변하면 얘가 순위가 변합니까? 그대로 1등, 2등, 3등, 4등 그대로 변함 없죠. 그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2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의 4대 유통업체의 성별, 연령대별 구매액 비중이고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유통업체는 이제 4가지로만 구성이 되고 기억 볼게요. 유통업체별 전체 구매액 중 50대 이상의 연령 비중이 가장 큰 거는 할인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시각적인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얘가 가장 크죠. 여성의 구매액 비중이 남성보다 큰 경우 오픈, 일반은 아니죠. 할인점, 일반은 여기니까 남성이 더 많고 오픈 할인 보면 40세 이상 구매액 40세 이상이면 여기죠. 40세는 40대 시작이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수치를 보면 되죠. 이 30대 미만이 30 몇 프로니까 당연히 얘 60 몇 프로고 얘 또한 다를 거 없습니다. 30% 딱이니까 70% 가까이 되니까. 리얼만 볼게요. 자, 유통업체별 전체 구매액 중 40세 미만.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겠죠. 50% 미만이 유통업체.
자, 할인점이 있고요. 50% 미만 오픈이 있고요. 소셜 50 안됩니다. 얘는 50 넘고요. 이거 3개인데 여성의 구매액 비중이 얘네 셋은 다 크다라고 했는데 크고 하지만 얘는 남성이 커요. 소셜은.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멈추셔서 다시 보시거나 0.75배로 배속을 조정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설명을 빠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대한 이 550채는 P셋은 40문제가 되고 또 그 한 문제가 NCS처럼 막 1분에 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분할해서 올리면 지저분해요. 보기도 힘들고. 나는 그게 편해 했는데 그거 10개년 5개년 해보세요. 그거 찾는데도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그냥 많은 이제 무거울지라도 거기서 이제 발췌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27번 볼게요. 1에서 3주차 A주품 주문량, 구매량인데 조건에 근거해서 매주 토요일날 남게 되는 A 제품의 재고량을 주차별로 나타내봐라 라는 거고, 일단 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산하고 A 제품 1개 생산할 때 B 제품 2개 들어가고, 자, B 부품은 일요일날 모두 구매를 하고 그 다음 주 A 제품 생산에 모두 사용이 된답니다. 자, 생산된 A 제품은 토요일에 또 팔고요. 이 남은 건 이제 재고로 들어간다 라는 거고, 여기 주문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다. 이게 왜 월요일이냐면 달력상 기준으로 보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달력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주어준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죠. 자, 일요일날 여기로 가야지. 일단 1주 차에는 뭐 A 제품 주문량이 없죠. 그럼 뭐 끝났습니다. 토요일날도 그대로고, 토요일날은 0이지. 뭐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그럼 일단 1, 2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모두 구매한다고 했죠. 이때 이제 500개를 사. 그러면 이제 이 한 주에서 열심히 제작을 하겠죠. 금요일까지. 그러면 2개 들어간다니까 250개가 만들어졌죠. 근데 2주차에 주문량이 200개죠. 이게 토요일날 판다며요. 250에서 200개를 빼줘야겠죠. 그게 몇 개다? 50개가 남는다. 자, 구매량을 또 900개를 구매를 했어. 얘는 재고로 남아가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3주차에 450개가 만들어지겠다. 그럼 50개 재고니까 500개가 되겠죠. 여기서 450개를 주문했으니까 빼기 450을 해주면 나머지 50이 되고, 일요일날은 뭐 다시 또 1100개를 구매를 하겠죠. 4주차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바 아니고 뭐 550개를 만들겠죠. 자, 그러면 0, 50, 50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표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서 활용하는 게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28번 볼게요. 흉년 현황을 나타냈는데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재위년이 있고 경기 이렇게 돼 있고 지역수가 있고. 자, 흉년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흉년 빈도가 4번째로 높은 지역은 평안. 이거 구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확정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조 9년 볼까요? 2개인데 2개면 얘는 X가 돼야겠죠. 여기 이제 함경을 채울 수 있겠네요. 2개니까 얘도 X가 돼야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채울 수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해를 보면 하나, 둘, 3개인데 여기서 2개가 무조건 흉년이 돼야 빈도가 5개가 채워지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세조를 보면 안 되고 이제 여길 볼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 5가 채워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1, 2, 3, 4, 5.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여기 채워지겠네요. 하나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얘는 모두 X가 돼야겠고, 얘는 당연히 동그라미가 2개가 돼야 4개가 맞겠지. 자, 그럼 이제 안 채워진 데가 몇 개가 있나요? 여기. 하나, 둘인데 3개고 하나가 남아있죠. 그럼 당연히 동그라미가 돼야겠죠. 1, 2, 3, 4. 4개. 이렇게 됐죠? 자, 뭐 여기까지 채울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이왕 한 김에 해봅시다. 또 채워지는 거. 여기서는 안 채워지나? 나머지는 뭐, 여기, 잠깐만. 다시. 여기 있네. 1, 2, 3, 4, 5, 6이니까 얘는 X가 되겠죠. 6개 다 채워졌으니까. 1, 2, 3, 오케이. 됐고, 1, 2, 3. 뭐 다 채울 필요 없었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스토크 뭐 퍼즐 푸는 것 같네. 자, 빈도가 4개라면 평안이 네 번째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얘보다 큰 게 3개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요. 그럼 뭐 얘는 5번째로 높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아마 이거를 이제 다 표를 채워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1번으로 이렇게 답을 해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고 3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경기, 황해, 강원 3개 지역은 8, 5, 7. 몇 개야? 20개죠? 20번이죠? 근데 흉년 빈도 총합의 몇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흉년 빈도 총합이 몇이죠? 4, 12, 17, 18, 20, 24, 29, 32, 36. 이게 55%를 넘냐 안 넘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얘 뭐 가볍게 봐도 뭐 약분해주면 9분의 5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9분의 1이요. 이게 이제 분수의 소수편을 외우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가는 이제 순환 소수거든요. 그럼 얘 그냥 11.1로 봐도 무방해요. 어찌됐건 5를 곱하면 55.5%죠. 어찌됐건 소수점이 있어서 얘보단 커요. 그래서 맞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풀기 싫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55%는 정확하게 20분의 11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비교하면 되죠. 정확하게 1.8배가 증가를 했는데 얘는 1점 해주고 9가 되죠. 1.8xx 1.8배로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또 몇 개 이렇게 더 붙어야 돼요. 왜? 1.8배 하면 88이니까 2가 남잖아요. 11분의 2는 뭐 몇 프로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 그 부속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자질구레한 이 찌꺼기가 붙습니다. 어쨌든 1.8배보다 얘는 1.8xx배니까 분자의 증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정도는 외워두면 유용합니다. 숫자가 조밀할 때 이거를 비교 잣대로 세우면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외워두세요. 17입니다. 29번 볼게요. 10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 기술 격차를 나타냈고 보고서에 이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고요. 기술 발전 정도를 100으로 볼 때 특정 국가의 해당 기술 발전 정도고요. 기술 격차는 특정 국가가 비교 대상 국가의 기술 발전에 도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 근데 마이너스라면 특정 국가가 그러니까 비교 대상 국가가 그 특정 국가의 기술 발전 정도에 도달하는데 그 절대값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마이너스면 이 비교되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세한 거고 플러스면 우리나라가 열세한 거죠. 기억볼게요. 우리나라의 10대 전략기술 기술수준 평균은 75 이하.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언제 어느 세월에 다 더해서 나누겠습니까? 75죠. 얘네 두 개 빼고 다 75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죠. 평균이 75를 넘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세히 계산을 해보세요.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건데 75를 넘어가요. 이게 약간 가중 평균 느낌인데 가중치 얘 두 개밖에 없는데 얘 지금 나머지 8개가 다 모두 75를 넘고 80을 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틀렸어요. 최고 기술 보유국 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전자, 기계 80 이상, 항공 70 미만. 70 이상, 70 이상, 항공 70 미만. 맞네요.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디귿만 볼게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기술 격차를 보면 우리나라가 모두 10대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대요. 아닙니다. 항공은 플러스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가는데 4.5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틀렸네요. 리을이 정답일 거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하고 EU를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쉽게 말해서 분모로 보고 얘를 분자로 보면 돼요. 분모분의 분자, 우리나라분의 얘, 우리나라분의 얘. 얘네들이 비교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제 미국에는 뒤쳐져 있죠.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미국보다 큰 거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얘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2.9년이 당연히 1.3년보다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 말은 얘네들이 더 앞서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유를 보면 건설교통, 재난재해 4.0, 4.2 당연히 얘가 숫자가 높으니까 EU보다 앞선다 라는 거죠. 자, 전자정보 뭐 나노 다 크죠. 그러니까 일본이 앞서 있다라는 거죠.
30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눈을 좀 되게 귀찮아요. 이거 보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냥 왜냐면 잘 안 보이거든. 최대한 그냥 실수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0에서 10 간격을 하고 숫자가 클수록 지수가 높은 건 당연하겠죠. 종합 웰빙은 전체 항목이 11개네요. 그래서 그 합을 해서 나누는 거고. 1번 볼게요. 자, A국의 종합 웰빙 지수는 7 이상. 그러면 7을 곱하면 77점 이상이면 되는 거죠. A국이 뭐였죠? 이겁니다. 9점. 9점. 대충 하는 거예요. 9점, 9점. 뭐, 9에 가까운 8점 몇 점. 얘는 한 6, 7점? 19, 8, 7. 한 7에 가까운 거. 8점. 7점 몇 점. 8점. 9점. 19, 8, 7. 19, 8.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다 8을 넘는 게 많이 있고요. 기껏해야 6, 7이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 말은 11 곱하기 7이 되려면 이 모두가 7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만 봐도 지금 2점 앞서 있고 2점 앞서 있고 얘 2점 앞서 있고 얘는 19, 8, 7 그래 얘는 뭐 마이너스 1점 줍시다. 앞서 있는 게 7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평균이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뭐야 1, 19, 8, 7이니까 뭐 얘는 그냥 0으로 해둘게요 19, 8 얘 플러스 1이고 얘 플러스 2고 뭐 이런 식이죠 19, 8, 7 얘는 그냥 0이죠 7점 기준으로 얘는 19, 8 플러스 1이고 그다음에 6점이죠 마이너스 1 이거를 다 더해봐요 그럼 무조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지? 7점을 가평균으로 잡았을 때 플러스 항목마다 다 7점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는 이걸 다 더했을 때 77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BD 종합 웰빙 지수는 1 미만. 11개 항목이었죠. 그러면 종합 웰빙 지수 차이가 다 11점 차이 미만이어야 된다는 건데 B랑 D를 보면 이거랑 이거죠. 얘는 여러분 잘 보시면 다 조밀해요. 1점 차이가 안 나요. 보이시죠? 얘만 기껏해야 1점 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0점 몇 점 차이죠. 그 말은 1 미만이라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아도.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자, 3번 볼게요. D국의 웰빙 지수가 B국보다 높은 거. 아우 이것도 진짜 눈 침침하면 못 풀겠네 이거. 골 때리네 진짜. 이거 너무했는데. 이게 그 시험지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1, 2, 3, 4, 4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는 바로는 4개가 그 D국이 앞서 있어요. D국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4개인데 D국보다 높은 항목수는 전체 항목수의 50% 미만이죠. 맞잖아요. 11개에서 11분의 4는 50% 미만. A하고 C에서 웰빙 지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A가 가장 낮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 소득이 가장 낮습니다. C국은 맞네요. 가장 낮네요. C국. 동일하니까 5번이 정답이고요. A하고 C는 웰빙 지수 차이가 가장 적은 항목이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또 보게 되네. 안전이죠. 잘 보시면 B국과 D국은 안전이 아닙니다. 이거 건강 아니면 환경이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31번) 볼게요. 2014년 A국이 공유한 전체 공적 개발 원조액은 19억 1,430만 달러. GDP 대비 0.13. 여기 이제 지역별 나타나 있고 수원액 상위 10개국 나타나 있네요. 기억 볼게요. 자, 수원액 상위 10개국이 수원액 합은 A국 GDP의 0.04 738 100만 달러면 7억 7.38억이죠. 그러면은 191에 74로 봐도 돼요. 얘가 이제 몇을 넘느냐 그걸 보는 건데 0.13이죠. 얘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13% 4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얘가 크면 0.04% 이상인 거죠. 비교해볼까요? 뭐 그냥 분모 분자 가볍게 가도 되겠네. 자, 18.5배 정도 되겠죠. 얘는 뭐지? 10 해주면 61이 남으니까 얘는 8배가 안 되죠. 한 14. 몇 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분자의 증가율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13분의 4보다 크다. 즉 0.04%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거분의 이거랑 GDP 대비 이거는 0.13%였으면
수원의 합이 이거면 이거는 또 GDP 대비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냐 이거잖아요. 이걸 뭐 구해야 되는 걸 이제 X라고 하고, 얘는 이제 GDP 대비 뭐 X가 뭐 이제 0.13%였으니까 얘가 0.13이었고 얘가 지금 0.04를 넘냐 안 넘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같아야겠죠, 비율이. 이 GDP가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그럼 당연히 191분의 74가 나오겠지. 그럼 얘가 같으려면 이것만 4를 놓고 봤을 때 얘가 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같으려면 당연히 얘가 그럼 더 커야겠죠. 얘는 일정하니까. 여기서 구해줬으니까 0.14%, 13%인 걸. 그래서 기억은 옳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액은 수원액 상위 10개국 수원액 합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뭐지? 20%죠. 여기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 그러면 공적 개발 20% 하면 3.8억 정도 되죠. 수원액 상위 합계가 7.38억인데 수원 학보다 작죠? 이거 맞나? 리을은 동일하니까 넘어가고, 디귿 오세아니아 기타 아시아에 대해 공적 개발 원조액은 32.4. 사하라 이남 북 중남미. 여러분 더하면 32.9%예요. 오세아니아는 32.4니까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볼게요. 국가공무원이랑 지방직 공무원 그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여성 비율. 당연히 53%는 남성, 뭐 이런 거죠. 70%는 남성, 이렇게. 매년 국가공무원 수 중에서 여성 수는 지방자치대의 3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다 3배를 곱해주고 문제를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네요. 93.9인데 그냥 94로 그러니까 퉁친 거예요. 뭐 얘는 뭘로 해주냐? 98% 해주고, 얘는 뭐 34로 보면 102%? 그럼 이제 이게 퍼센트잖아.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걸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여성 공무원의 곱하기 3배니까 이제 편하게 계산하세요. 뭐 기껏해야 2배. 얘는 2배도 안 됩니다. 기껏해야 이제 2점 몇 배 정도 되는데, 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는 지금 2배가 안 되죠. 94니까. 얘는 지금 2배가 되죠. 얘도 2배를 훨씬 넘습니다. 얘 2배 안 돼요. 96이니까. 얘 보세요. 얘 2배 훨씬 넘고요. 얘 2배 안 되고요. 얘도 29로 치면 얘 2점 몇 배 되는데, 얘 2배 딱 돼요. 근데 얘는 2점 몇 배죠. 2.xx배죠. 그 다음에 얘는 100인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얘는 2배를 해주면 50이니까 100 해주면 한 2.0x배 정도 돼요. 얘는 지금 30으로 해주면 2.1x배가 되니까 어쨌든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커요. 왜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걸 지금 비교하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어찌됐건 국가공무원이 3배를 해도 큽니다.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 수 매년 증가했냐 물어봤는데, 이건 여성 비율도 커지고 전체 공무원 수도 커지니까 당연한 거고, 매년 국가공무원 중 여성 수는 지자체 공무원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 곱한 게 얘보다 크냐 이거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얘는 이제 비교를 뭐 해줄 필요가 없죠. 이거는 왜냐면 다 50%에 근접하거든요. 얘 50%는 31만. 근데 3%에 해당하는 거를 빼주면 18,000. 51만에서 18, 그러니까 31만에서 3% 빼줘야 되잖아. 50%니까 한 19,000, 한 2만 빼줘도 29만이죠. 얘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얘도 31만인데 얘는 얘보다 덜 빼죠. 왜냐면 3%가 아니라 한 2% 정도 되니까. 그럼 뭐 12,000 정도 빼주면 그래도 30만, 29만이니까 얘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다 국가공무원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번. 국가공무원 남성 수는 2013년이 12년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13년, 12년인데 공교롭게도 확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똑같아요. 그럼 100%에서 이걸 빼주면 뭐가 되지? 51.9%가 되죠. 얘도 여기다 곱하기 62만 2,424, 62만 1,823. 이게 뭔데? 2012, 13년에 국가공무원 중 남성 공무원 수죠. 비중은 똑같은데 숫자는
어쨌든 몇백 명 줄어들었으니까 13년이 12년보다 작습니다. 맞죠? 정답은 5번이고요. 5번은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그 차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냐 적어지냐 매년 감소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33번 볼게요. 야, 이거 실전에서 이게 진짜 이런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고 33번이면 뭔가 이건 뭐 나중에 풀어야겠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동일하게 이 지출을 했는데 할인 혜택이 나와 있고 예상 청구액이 적은 카드부터 나열하라. 예상 청구액은 당연히 이거를 다 그 쓴 돈에서 할인액을 빼주는 거겠죠.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상 청구액이 가장 적다면 할인액이 가장 큰 그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할인액만 우리가 볼게요. A부터 한번 볼게요. 자, 버스 지하철 20%, 교통을 이제 20%, 즉 20만원 썼으니까 4만원을 할인해 줄 수 있는데 한도가 2만원이니까 이제 2만원만 할인돼요. 자, 외식비 주말에 얼마였어요? 5만원 결제했죠. 5%면 2,500원을 할인 받네요. 그러면은 뭘까요? 그냥 0.25죠 뭐. 0.25만원이 2,500원이니까. 학원 수강료 15%. 학원 어딨지? 학원 20만원. 그럼 3만원인가요? 많이 할인되네. 총 할인 한도는 없고 연회비 15,000원이 빠지니까 여기서 15,000원을 빼야겠죠. 할인액에서. 어차피 이건 들어가는 돈이니까. 여기서 지출 내역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 지출 내역이 아니라 별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빼주면 얘 뭐가 될까요? 3.75, 즉 37,500원을 할인받습니다. 비 볼게요. 10%월 한도는 1만원인데 10%는 2만원이니까 1. 의류 구입비 10%, 온라인. 도서 3,000원, 12,000원 이상인 책의 경우 가능하대요. 2권, 3권 샀네요. 그럼 9,000원이니까 0.9,000원, 0.9만원. 최대 총 할인 한도액은 3만원이니까 이거 3 넘습니다. 결국 얘는 3.0입니다. 할인, 연회비 없고요. C 볼게요. C는 10%, 얘도 뭐 그냥 1만원 그대로 해주고, 카페 지출액이 10%, 그 0.5만원, 5천원이지. 재래시장 식료품이 여기 있다. 0.5. 여러분 이거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주세요. 잘 안 보이네. 안 보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2만원이죠. 여기로 내려와야겠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관람 몇 번 했어요? 2번 했으니까 4,000원. 0.4. 2.4죠. 근데 얘는 4만원이 한도인데 할인 한도가 안 넘고 연회비 없으니까 저는 2.4. 그러면 뭡니까? 할인이 이제 A, B, C 순이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청구액이 가장 적을 때 이거는 결국 할인액이 큰다. 큰 순서를 물어보는구나. 이런 식의 사고 방식도 시험 문제를 시간을 단축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가네요. 보수 공제. 자, 봉급이 보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거 70% 이상. 뭐 더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319만원. 얘는 38만원. 357만원. 자, 그러면 357에 253. 뭐 이거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거 70, 여기다 0.7를 곱하면 되죠. 210만원에 이거 60만원으로 봐도 252만원이거든요. 얘를 360으로 봐도 여기에 70%를 곱하면 260이거든. 아이고, 252거든. 근데 얘는 크니까 당연히 70% 이상 맞죠. 일반 기여금이 15% 증가하면 공제총액은 60만원 이상. 일단 더 해볼게요. 친절하게 맞춰주셨네요. 30만원, 11만원, 27만원, 57만원. 그러면 이 기여금이 15%면 얼마죠? 일단 자세히 몰라도 3만원이 넘습니다. 그 말은 여기다 3만원 더하면 60만원 이상이죠. 실수령액은 봉급의 1.3배 이상. 자,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실수령은 300만원입니다. 근데 봉급의 1.3배. 여기에 30%는 75만 얼마죠? 75만 더하면 얘 넘는데? 320 얼만데? 틀렸죠. 3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건 없습니다. 5번 한번 풀어볼까? 공제총액에서 일반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이렇게 뭐 자릿수는 자유니까 보수총액에서 직급보조비가 차지하는 거 357에서 직급보조비 25만원 6배라고 했죠? 25만원에다 6을 곱한 상태로 여기다 넣어줄게요. 150만원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거 2배 하면 300만원인데
284면 16만원이 모자르지만 얘를 2배 해볼게요. 714만원이죠. 얘는 몇백만원이 지금 모자라죠.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얘가 더 2배의 증가율이 얘가 2배에 더 가깝다, 얘보다. 분자가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6배 이상 옳은 보기가 되겠죠. 35번 볼게요. A, D 지역으로 이뤄진 각국 인구의 전입 전출 가능한 건데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합니다. A, D 지역간만 이루어지고 1년 동안 동일인의 이제 그 인구 전입 전출이 가능하고 최대 한 번만 가능하다. 중복을 이제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190명은 A 지역에서 전출해서 B 지역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네요. 지역별 인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 1월 1일 0시 기준 이것만 가능하다. 인구 변화는 기억 볼게요. 전출자가 가장 큰 지역은 A. A 몇 명 갔지? 한 598? 맞나? 598 아닌가? 맞죠? 598명인, 이건 전입이지? 이렇게 봐야겠네요. 580. 그러면 725, 그 정도 되겠네요. 얘는 뭐야? 600, 425. 425니까 605. 다시. 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영상을 찍어 이제 말로 이렇게 하면서 계산하면은 약간 더뎌요. 저도 아무래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혼자 풀면 상관없는데, 460이고, 그러면 대충 봐도,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구해놓는 이유는 나중에 분명히 이게 쓰일 것 같아서 미리 혹시 구해놓는 거예요. 그런 감이 좀 오거든요. 725니까 가장 많죠. 니은. 전입자 수가 가장 큰 지역은 A, B, D 지역으로부터 577이 들어온, 577은 맞겠죠. C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구했던 거 활용할 수 있겠네요. 288을 여기다 더하면 598이죠. 아닌데, A는 더 많이 전입했는데, 틀렸죠. 디귿은 맞다고 치고, 리를 볼게요. 15, 16 인구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A라고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A 볼게요. A는 일단 전출이 725고, 전입이 598입니다. 그럼 A는 다 구해놨으니까 볼 필요 없고, B만 볼게요. 자, B를 보면, B는 685면이 전출을 했고, 이거 더하면 뭐가 되죠? 405, 505, 595. 즉, 685명이 나갔는데, 595명이 들어왔어. 그럼 90명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차이가. 얘는 90명이고, 얘는 127명이고, CD만 볼게요. 원래 이거 얘네들은 볼 필요 없었는데 그냥 설명하려고 봤어요. 자, CD 일단 460명 나갔죠. 들어온 애를 볼게요. 432, 547. 아니지. 432니까 577. 나간 애가 460, 들어온 애가 577. 그럼 117인가요? 플러스 117. 차이를 모르고 있으니까 D 볼게요. D는 660명 나갔고 얘 들어온 걸 계산하면 650에 760 들어왔네? 그럼 100명이 증가를 했죠. 차이가. 자세히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127 차이가 나는 A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볼 수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 갑, 을 기업에 부가가치세 결의서가 있다네요. 일단 볼게요. 자, 확정세액이 일단 음수면 환급을 받고 양수이면 납부를 해야 된다. 매출세액은 이걸 나타내는 건데 과세표준의 매출 세율을 곱한 거다. 1번 14, 15의 매출 세율은 10%다. 자, 일단 전년 대비 얘 2만원 증가했으면 17만원. 얘는 17,000원. 근데 여기다가 매출 세율을 곱한 게 얘라며요. 10%네요. 얘도 10% 곱한 13,000원이니까 맞네요. 갑기업의 확정세액은 14년에 비해 15년에 증가했다. 구해보죠. 7,000원, 만원. 얘는 0원이죠. 전년 대비 증가가 없으니까. 3,500원이죠. C, D, E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6,500원. 동일합니다. 그럼 2번이 정답이야? 5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15%라면 15년 갑기업의 확정세액은 을기업의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막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6,500이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5%포인트 증가한다는 거는 이게 10%가 17,000원이니까 얘가 8,500원이죠. 5%는. 그럼 여기다 8,500원을 더해주면 돼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거든. 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곽기업의 확정세율 15,000원이니까 을기업이 지금 얼마죠? 얘들이 15%니까 여기다가 6,500원을 더해줘야겠지. 그러면은 뭐 A 빼준 건 이제 마이너스 3,000이니까 나머지 빼주면 마이너스 3,000에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3,000원인데, 근데 중요한 건 얘도 6,500원을 더해줘야겠죠. 3,500원. 그럼 3,500원이네요 얘는. 그럼 얘 4배를 곱하면 14,000원. 당연히 얘가 보다 크죠. 얘는 옳습니다. 37번 볼게요. 보고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기억 바로 보죠. 추석 연휴 전날에는 평소 주말보다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240.3건. 여기 있다. 하루 평균. 평소 주말 하루 평균. 여기다 240.3을 더하면 822 맞죠? 부상자 수는 220.7. 7 더하면 958. 958에 220 더하면 뭐가 되죠? 1178. 맞네요. 사망자 수는 30% 이상. 12점. 129, 173으로 보세요. 뭐 굳이 비중을 따질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증가를 보는 거니까. 얘를 13으로 보면 30%가 39죠. 그러니까 130으로 보면 얘 둘은 169네. 얘보다 더 큰 130으로 봐도 30%를 더했을 때 얘보다 작아. 그 말은 30% 이상 증가했죠. 기억 옳습니다. 교통사고 건당 부상자 수, 교통사고 건당 사망자 수는 추석 당일이 전날보다 많았다.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를 비교하는 거죠. 분모 작아지고 분자 커지니까 사고 건당 부상자 수는 맞습니다. 증가해요. 얘가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153에서 100이면 53이 감소했죠. 맞죠? 그럼 뭐 거의 30% 이상 감소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한 67밖에 감소를 안 해요. 그 말은 10 몇 프로밖에 감소를 안 했다라는 거지. 그럼 분자의 감소율이 분모의 감소율보다 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추석 당일은 적어져요. 사고 건당 사망자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은 볼 필요 없고, 이거 둘 중에 여러분이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미음을 볼게요. 어린이 사고의 경우 평소 주말보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이 6건 더하면 45.4 맞고 8.1을 더하면 59.4 맞고 0.1 맞죠? 옳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볼게요. 11년 12년 자산 총액의 항목별 구성비고 옳은 거 일단 고르라고 하네요. 자 보죠. 자산 총액은 3,400, 2,850억 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나뉘어 있고, 1번 기억 볼게요. 그 금액 순위, 어차피 이게 그 총액이 구성비는 금액 순위인 거잖아요. 동일한 항목은 4개라고 했으니까 빠르게 구해봅시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숫자가 적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등, 2등, 얘가 3등, 그 다음에 얘가 4등, 잠시만. 큰일 날 뻔했네. 1등, 2등, 3등, 4등, 그 다음에 5등, 그 다음에 누가 가장 크죠? 얘. 6등, 7등, 8등 다 구했습니다. 동일한 거 구하면 돼요. 3, 3, 하나, 둘, 셋, 넷, 4개인가요? 옳습니다. 자, 유동자산 중 단기금융 상품의 구성비는 45% 미만. 2011년을 보면 유동자산은 현금, 현금성, 단기, 매출, 채권, 재고자산. 어려워할 거 없어요. 친절하게 출제자분께서 그냥 여기서 이 4개, 차례대로 4개를 더해라 라고 지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12, 소수점 무시, 12, 27, 34? 맞나? 여기서 뭐라고 했는데? 단기 15. 얘가 45% 뭐냐? 이거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쵸? 이거 푸는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즉, 굉장히 이거 다양해요. 이거 푸는 방법은. 뭐냐면, 34분의 17이 50%죠. 2배, 이거 곱하기 하면 얘랑 똑같잖아. 그럼 50%라는 소리지. 근데 얘는 여기서 뭐가 부족해? 마이너스 34분의 2를 빼줘야겠지. 그럼 얘는 이거 17분의 1입니다. 이 분수, 소수 표현 외우라고 했어요. 30분의 1까지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해요. 5.9%예요. 그러면 50%에서 5.9%면, 얘 44.1. 어찌됐건 45% 미만이네? 옳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를 아까 말했죠.
45%는 정확하게 20분의 9. 이렇게 비교해도 돼요. 얘 정확하게 1.7배. 얘는 정확하진 않아요. 왜? 3분의 2가 떨어지거든. 1.666 점점점점점6 이렇게 되니까 1.67배. 여기까지. 1.7배보다 1.67배는 작으니까 분모의 증가율이 크다는 거는 그렇지. 얘가 더 크다는 거죠. 45% 미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1년 대비 12년 무형자산 이거 4.3%.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 4.3을 빼면 12.7이거든. 근데 아닙니다. 4.3%포인트 감소했다고 해야 옳은 보기가 됩니다. 왜냐면 17%에서 4.3% 감소했다는 거는 얘 1%가 0.17이죠. 그럼 4% 곱하면 0.68이니까 이 자질구레한 0.3을 계산해주면 대략 0.7%죠.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6.3%가 돼야 약 4.3% 감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9, 40번 연계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 미만 영유아 1000명의 그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을 했고, 물어봤고, 옳은 거를 골라봐라 라고 했고요. 무응답은 없고 한 번이라도 이용했으면 이용한 것으로 집계.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 그러니까 결국 얘랑 얘는 합이 100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뭐 가구, 종류가 없다라는 거죠. 일반 가구 영유아는 저소득의 3배 이상이다. 이건 무조건 가중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가중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중평균은 시소를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23.8을 시소의 중심으로 보고, 자, 얘는 몇 떨어져 있지? 23이니까 이쪽이야겠지. 8 떨어져 있네. 얘는 2 떨어져 있네. 자, 그러면 얘가 누구지? 저소득 일반. 그치만 시소는 평형을 이루려면 가중평균 항상 평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시소의 중심에 좀 무거운 애들이 있어야 되고 가벼운 애는 좀 멀리 떨어져야 평형이 맞습니다. 어릴 적 시소 한 번씩은 다 타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비중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거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1대4. 자, 그러면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 4대1이니까 얘 3배 하면 3배 이상 옳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꼭 얘만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얘 해볼까? 이걸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일반 가구 저소득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퍼센티지는 안 나와도 적어도 일반이랑 저소득이 누가 더 크고 작은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얘 똑같이 해주면 3, 얘는 8, 아니 잠깐만 12 맞나? 그러면 12.3. 왜냐면 얘가 더 가까우니까 4대1 똑같지. 얘 나머지 뭐 얘를 한번 볼까? 2, 9. 그럼 이제 9대2네. 그럼 얘 1대4 아닌데? 아닐 수 있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일반이 4.5대 1이면 얘도 3배를 해도 얘를 못 넘어요. 3배 이상이란 소리지. 이 모든 거를 다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간 많으실 테니까 이거 어차피 공부하시면서. 그러면은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두 3배 이상 충족이 됩니다. 가중평균 이런 거 물어보면 모든 경우에서 맞게 해줘요. 기억 옳고요. 니은.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 가구 24%죠. 최근 1년 동안 일반 하지 않은 영유아는 30명 미만. 이게 극단적으로 여러분 24%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 영유아가 최근 1년 동안에 안 했을 수도 있지. 뭐 2년 3년 동안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최근 1년 동안에 그게 21%래요. 1000명 중에서.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모두 여기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 21%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최대로 가면 몇 프로 남아요? 3% 남죠. 그럼 얘를 넘을 수 없다는 거죠. 1000명의 3%는 30명이니까 즉 30명 미만은 자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리을 볼게요.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 가구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낮은 거지? 어린이 미술관. 동일하네요.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마지막 40번 볼게요. 자, 추가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했대요. 그러면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고르래요. 골라보죠. 특이한 부분인데 어린이 놀이터가 95.3%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 미술관이 6.3%로 가장 낮았다 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여기 딱히 나와 있는 거 없고요. 자, 공공재 문화시설 뭐 여기 딱히 없네요. 뭐 두 번째로 보죠.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놀이공원 이용률이 일반 저소득 모두 높았대요. 이건 맞죠? 여기서 가장 높으니까.
소비재 문화시설 유용 각각에서 일반 가구 영유아가 저소득보다 높았대요. 이거 맞죠? 니은은 맞습니다. 잠깐만, 맞나? 다시 일단 한번 계속 볼게요. 또 여기서 틀리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영유아의 공공재 시설을 보면 90% 이상의 영유아가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만 3세 이하 미만. 여기죠, 여러분. 근데 이게 90% 이건 맞고, 또 만 4세가 되기 전에 90% 이상의 영유아가 모두 이용한대요. 여기서 그 모든 시설을. 틀렸죠? 이것만 더해도 지금 얘 90% 미만인데, 얘도 그렇고. 이해되시죠?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럼 기억은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1, 3, 5 중에 답이 나오고, 자, 나머지 영유아의 최근 1년 동안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률 역시 출생 후 현재까지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률과 동일하게 어린이 놀이터가 가장, 이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가구 소득 수준별로도 일반 가구 영유아 저소득 모두 어린이가 높았다. 뭐 이거는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거 틀렸나? 어디서? 다시. 자, 영유아 극적 목적은 관람이, 뭐 이건 당연하죠. 극장에서. 키즈 카페 이용 놀이 목적. 얘는 맞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제거. 그럼 이제 뭐야? 니은만, 그러니까 얘는 맞으니까. 얘는 제가 지금 잘 이거 말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얘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보류. 얘는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제거를 해주고 1, 2, 3 중에 답이 나올 텐데. 자, 다시 볼게요. 영유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어디를 놓쳤을까요? 다시. 아, 이걸 놓쳤구나. 일반이랑 저소득 모두 키즈 카페 이용률이 가장 낮았대요. 이것도 봐야 됐었죠. 근데 극장이 가장 낮거든요. 여기서는 저소득에서는 키즈가 낮은데 가장. 근데 일반 가구는 극장이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래서 틀린 거예요. 기억 니은은 일단 확실하게 틀렸고, 디귿은 이 보고서에서 위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옳게 쓰여진 자료입니다. 얘네 둘이 옳게 쓰이지 않았어요. 이거 실전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꼼꼼히 보다가 40번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었겠네. 이걸 놓칠 수 있었겠네. 얘는 맞다 치면 기억을 해버렸으면 답이 틀리게 되는 거니까요. 자, 어찌됐건 2017년 오공채 자료에서 기출풀이도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